지금부터 체크할 유명한 주제가 뭐냐면 오른쪽 143페이지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등장을 하죠. 특성은 이제 별표를 이제 쳐놓으시고 내용을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서가 이 부동산 시장에 갖춰야 될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 특성의 목차는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옛날에 기출된 지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 1회부터 4회 사이에 나왔던 문제 중에 보면은 부동산 시장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1, 2, 3, 4, 5번에서 단어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이걸 그대로 요즘에 이제 수험서 목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누적된 지문이 상당히 많은데 그 누적된 지문에 이제 가중치를 따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가중치 가지고 한번 해볼게. 최근 이제 시장의 특성에서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 먼저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뭐부터 보냐 144페이지부터 잠깐 볼게. 시장의 국지성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뭔지 아시죠? 국지란 말은 뭘까?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특정 지역에 국한이 돼서 형성된다. 이런 논리죠. 그렇죠? 이렇게 특정 시장의 국지성 또는 시장의 지역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은 같은 토지 시장이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렇죠.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지역에 따라. 근데 이것을 논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시장은 지역에 국한돼서 논할까? 뭐 금융시장 같은 건 지역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의 지역마다 시장이 다르게 형성될까?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을 뭐 때문이냐? 부동성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부동성 우리가 논하지 않았지만 단어가 가지고 뉘앙스는 아시지? 부동성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지. 토지는 사실상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가격 그 시장에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을 가지게 돼. 그래서 이제 부천 지역의 그 토지 가격이 만약에 제곱미터당 10,000원이야. 저기 미국의 맨하탄 지역의 토지 가격이 제곱미터당 1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천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차에 싣고 인천 항구 가서 배에 싣고 미국에 내려놔서 1조에 팔면 되지.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가 없지.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국한돼서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개념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개념에 대한 논리는 책이 흩어져 있는데 페이지 이제 142페이지 부동산 시장 개념에 동그라미 뭐 2번에 대한 논리, 2, 3번에 대한 논리가 잠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개념하고 관계에 대해 뭐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요약집이 이제 이렇게 잘 설정이 되어 있을 거야. 부동산 시장은요, 그 지리적 공간을 이제 같은 의미죠. 수반을 하게 돼요. 지리적 공간을 고를 하게 돼. 부동산 시장은 앞에 뭐가 붙냐? 특정 지역이 붙죠. 부천 부동산 시장, 서울 노원 부동산 시장 이렇게 특정 지역이 앞에 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인 공간을 수반한다. 뭐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유명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옛날 주제에 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이 동그라미 1번 다시 144페이지 시장 국지성 보면은 1번 개념, 2번 시장의 분화, 뭐 3번은 시장의 불균형, 방가로 3번에 지역적으로 인한 지역성으로 인한 경쟁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방가로 2번부터 방가로 3번이 다 지금 똑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가지는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그래서 시장의 분화가 나타나는 거. 이것도 이해가 되지.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다르게 형성이 되잖아. 지역별로 시장의 분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점 한번 볼까? 부동산 시장은 뭐로 인하여
지역. 이건 책이 없더라고요. 유명한 기출지문이야. 지역시장별로 또는 부분시장별로 초과, 수요 현상과 초과 공급 현상을 지속시킨다라는 표현이 실제 지문에 있어요. 뭐로 인하여 지역시장별로 초과 수요 현상과 초과 공급 현상을 지속시킨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초과 수요란 말하고 초과 공급이란 말을 공부하신 적 있죠? 초과 수요가 나타난 지역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죠. 초과 공급이 형성된 시장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죠. 이런 현상이 지속됐다는 거야. 이게 지속됐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 간에, 그렇죠? 이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 간에 불균형이죠.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된다. 이런 것도 매칭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겠지. 논리를 지금 따지는 상황을 설정해 보세요.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왜 A 지역은 계속 초과수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왜 B 지역은 초과 공급도 가격이 낮게 형성된 현상이 계속 지속돼서 두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야. 똑같은 질문하면서 이게 위에서 논했던 뭐다? 부동성으로 인하여 이게 나왔던 거야. 이 부동성 칸에다가 오답 나온 거 2번 있어요. 여기다가 고가성으로 인하여, 고가성이 무슨 말이죠? 비싸다는 거죠. 내구성으로 인하여, 내구성이란 말은 수명이 길다는 뜻이야. 부동산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부동산이 비싸기 때문에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거는 안 맞는다는 거야. 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까? 뭐 때문에 아까 우리가 잠깐 논했던 부동성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만약에 부동산이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겠지. 물량이 많이 남아도는 지역에 있는 토지를 뭐에 싣고? 차에 싣고. 토지가 부족한데 옮겨놓으면 되잖아. 옮길 수 있어 없어? 옮길 수가 없죠.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간에게 불균형을 초래한다라고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단어가 시장의 국지성 이렇게만 표현하면 좋겠는데 보통 기출문제에 나온 거 보면은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하면서 그 지문들이 한 2줄 내지 3줄로 쭉 설명을 해요. 설명하면서 이게 국지적 시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감이 생겨야 돼. 이렇게. 그 감이 생기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 언제쯤 그 감이 생길까요? 끝나고 나서 시험 당일날 생겨요. 당일, 신기하게 당일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 간의 연계성이 있죠. 연계란 말은 뭔지 알죠? 연계성이 높다 낮다. 이거는 올해 평가사 시험에도 이 문구가 있대요. 우리 시험 옛날에 나왔는데 연계성이 낮다라고 해야 되지. 저는 반줄로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 지문이 실제로 나왔을 때 3줄로 나왔어요. 3줄인데 결국 앞에 수슈가 막 뭐라 하는 일반 시장 어르신 막 나와. 마지막 결론이 부동산이 그래서 지역의 연계성이 높다 했고 틀렸어. 연계성이 낮다로 하는 게 정답이었고요. 높다 했던 것이 틀리기 정답이었어. 틀린 걸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역 간의 연계성이 높다라고 만약에 높다가 옳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따지면 전국의 땅값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강남의 땅값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연쇄반응이 나타나서 따따따따따따 땅값이 다 높아지게 돼. 근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죠. 지역마다 서로 다르다 그랬잖아. 다르다는 건 지역 간에 다른 각이 형성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지역 간의 연계성은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막 살을 붙인다고 표현하면 되겠지. 근데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금융시장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인플레, 미국의 인플레가 심각하다, 어쩌고 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연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한마디가 폭락을 하잖아, 이렇게. 중국에서 누가 규제하기로 했다. 무슨 시장을.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폭락을 또 초래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요즘 얼른 머스크가
무슨 어디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가 그 관련 주가는 폭등하고요. 금융시장 서로 연결이 돼. 왜? 자본은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동산은 이동할 수가 없다.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큰 차이죠. 맨하탄 땅값이 작년 대비 3%가 올랐어요. 라고 발표했으면은 우리나라 강남 지역 땅값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별개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다다다다당 있는데 사실상 나머지 그 문제의 지문들은 이제는 이 원리가 지역마다 다르구나 라는 논리를 이제 해석이 되면은 그냥 다 쫓아오게 돼 있는 구조예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국지적 시장을 의미하는 거를 일일이 다 암기할 수는 없어. 그때그때마다 표현이 다르게 하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천만다행인 것은 국지적 시장을 표현한 여러 개 지문들이 있어요. 그게 거의 다 노출이 많이 돼서 이제 웬만하시면은 시험 때까지 그걸 다 시험에 나왔던 거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은 감을 생기게 되시더라고요. 이게 제일 언급을 많이 했던 주제고요. 두 번째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거기 방가를 1번에 수급 조절의 난이성 되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목차 잡았을 때 뭐 똑같은 의미예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수가 뭐예요? 수요, 공급이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조절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유명한 지문이 이거 한 10번 정도 나온 지문인데 요거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 그랬잖아. 근데 수급 조절이 불가능성 하면은 또 틀리게 되는 거야. 곤란하다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야.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가능한데 일반 시장에 비해서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시간.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 할 때 시간 개념은 보통 단기하고 장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해요. 그럼 곤란하다는 것은, 수급이 곤란한 것은 단기 현상일까 장기 현상일까? 여기서 국어 해석 문제야.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가능하다 그랬지. 근데 조절이 가능할 때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면 만약에 주어진다 그러면 수급 조절이 부동산이 가능한 거야. 그럼 곤란하다는 것은 단기야 장기야? 단기가 되겠지. 단기. 조절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는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야. 해석이 돼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 문제 산수하는 거, 영어로 하는 거, 그걸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어가 제일 어려워. 국어. 이렇게. 그래서 책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 쭉 동그라미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1번만 보시면 돼요. 사실상 2, 3번은 필요가 없어요. 가격이 왜곡이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속성이 있다.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말을 설명할 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가격이 왜곡이다 설명되어 있으면서 네 번째 줄에 앞에 뭐냐? 단기란 말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랑 성립 조건을 충족하잖아. 나중에 정책론에 대한 논리인데 이거를 충족한다 그러면은 완전 시장이야. 네 가지 정책 조건을. 그럼 시장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를 시장이 다 알아서 해줘요. 근데 시장이 해줘야 될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는 것이 시장의 기능이고요. 그 물건의 균형 가격을 찾아주는 게 시장의 기능이야. 그러면은 완전 경쟁의 성립적으로 다 충족하다 보면은 자원이 있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잘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격이 있죠. 가격에 왜곡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구조가 뭐다? 완전 경쟁 시장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나중을 위해서 잠깐 볼게. 부동산 시장에서 보니까 자원 배분에 왜곡이 나타났고 가격에 왜곡 현상이 나타났대.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거지. 이걸 나중에 시장 실패다라고 공부하실 거예요. 시장 실패. 시장이 실패하면은 누가 개입해? 정부의 개입 이유로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조절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면 수급 조절 가능하다 그랬지. 그럼 곤란하다는 것은 얘는 단기 현상이라는 거야. 단기 현상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아까 네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뭐가 나타난다?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차피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다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 아까 시장이 국지적이라 그랬죠? 그럼 국지적이면 지역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국지성으로 인하여 뭐요? 지역 간의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것도 해석이 되죠. 지역 간. 그런데 여기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것은 포인트가 뭐다?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맞아. 여기서 가격이 왜곡되는 것은 국지적 시장은 지역 간의 왜곡 현상이고 이건 시간 개념으로 왜곡된다는 논리를 펼쳐줘서 단기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10개 이상의 지문이 똑같은 게 나왔었는데 딱 한 번 이걸 장기로 바꾼 적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두 개가 지문이 제일 많아. 이렇게 현실적으로 누적된 거 보면은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책에 이제 145페이지에 보면은 방가로 6번을 한번 보겠어요. 방가로 6번. 아까 완전 시장이 되려면 상품이 동질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은 똑같아요? 똑같은 토지를 하더라도 한 평의 토지야. 다 한 평이야. 토지가 뭐 다르겠어? 지역도 똑같을 거 아니야. 도시 지역은 같은 서울 안에 있는 똑같은 한 평인데 명동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작게 그 구석탱이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지 차이죠. 상품이 다 다르다는 거야. 동질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상품이 다르다. 그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라고 그럽니다. 올해 평가사 시험에 보면은 평가사도 부동산한 개론을 객관식 시험 보거든요. 거기 상품이 표준화라고 이렇게 살짝 지문으로 바꿨더라고. 옳은 걸 찾는 문제였는데 이건 틀린 지문이죠. 상품의 비표준화성은 결과적으로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실 부동산 특성 중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물가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동질을 해야지 일물가 법칙이 적용되는데 동질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물가 법칙을 적용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은 상품마다 다 다르게 형성이 된다는 가격이. 그래서 상품마다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근데 세 번째 많이 내지는 않더라고요. 네 번째가 이제 거래. 요거는 우리 교재에 어디 있냐면은 145페이지 방가로 5번에 있어요. 거래의 비공개성이야. 이건 말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은 이제 개별성 때문인데 거래를 공개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거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쵸? 그럼 파악할 수 있는 사람, 파악한 사람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간에 뭐 차이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거래 내용을 파악을 한다. 비공개되니까 파악하려면은 뭐가 발생해요?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정청은 굉장히 유명한 질문인데 부동산 시장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죠. 은밀성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시켜요. 이 단어를 이거 유발시킨다.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 이 비대칭성이란 말이 있죠. 비대칭성이란 말은 우리가 비대칭성이 반대말이 뭘까? 어떻게 금방 아시지? 반대말은 대칭성이에요. 비대칭성이야. 이 말은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죠.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는 거야. 이거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매수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매도자가 몰라.
그럼 매수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고 싶겠지. 그럼 두 사람의 정보가 같았을 때 가격하고 매수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매도자가 몰랐을 때는 매수자는 두 사람이 좀 같았을 때보다 그 물건의 가격을 좀 싸게 사고 싶죠. 그렇죠? 반대로 매도자가 알고 있는 정보 매수자가 몰라. 거래하고 싶어. 두 사람의 정보 똑같았을 때보다 매도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가 좀 더 비싸게 팔고자 하겠지. 그럼 결국 완전시장처럼 정보가 다 똑같았을 때 형성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래 당사자들마다 정보가 똑같지 않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하고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의 똑같은 내용, 왜곡 현상을 유발시키게 되는 거지. 가격 왜곡되면 뭐가 발생해?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죠. 안전시장의 성립 조건을 왜곡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가 개입하는 논리가 나중에 정책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을 붙여서 참 좋아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마무리가 보통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다르죠. 국지성에 의해서. 그 안에 거래들은 상품마다 다 다르죠. 비표준화성에 의해서 상품이 거래되는 내용도 참여자들마다 다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그런 수요와 공급도 쉽게 조절하기가 어려도 확인됐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체계적인 시장을 조직적으로 운용할 수가 없는 거야. 부동산 시장 다 개별 시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걸 모두 다 퉁쳐서 시장의 비조직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또 유명한 이제 개별성이라는 부동산 특성 때문에 다 다르다. 케이스 바이. 그래서 시장의 비조직성이 145페이지 맨 밑에 7번에 잠깐 나와 있어요. 목차만 보시면 돼요. 이것은. 그래서 옛날에 이 목차가 대부분 수험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기출문제가 4회 때인가 3회, 2회 때 보면 시장의 특성이 아닌 거 1, 2, 3, 4, 5번으로 돼 있어요. 그때 문제가 이건 딱 바꿨어. 조직성으로. 그런 문제도 나왔으면 좋겠지.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지문으로 이제 쭉 펼쳐.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오지선다로 유명하죠. 국수 비비비란 말을 그래서 많이 하는 거야. 국지적 시장, 수구적 곤란성, 비표준화성, 비공개성, 비조직성. 국수 비비비를 기본 이제 세트로 딱 잡아 놓으시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돼.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